야, 점점 이게 미궁속으로 가고 점점 더 밝혀야 될 진실의 조각들이 뭔지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네. 제가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 만다 했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해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이 제보자 이 씨, 이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요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 사실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6일 전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죠? 그 명태균 씨한테 이런 정보를 준 사람은 누구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까? 이제 그거는 독자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왜냐하면 누구일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추단을 해보자면 네. 이건 추론입니다. 추정이에요. 명태균 씨 그리고 뭐 대화의 맥락을 보면 김건희 여사.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컷오프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김건희 여사와 텔레 주고받았다. 네. 전략 공천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데. 예. 그러면 이때도 주고받지 않았을까? 예.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소리 보도하고 연결을 해보면 네. 김대남 전 서울의 대통령실 행정관이 네. 그 김건희 여사 대변을 공관위에서 하는 사람은 이철규 의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활동했던 친윤계 대표, 뭐 찐윤 의원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 물론 이철규 의원은 관련된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철규 의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 네.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핫라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저희도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의심을 네. 해보는 네.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이제 뉴스토마토와 서울의 소리가 이게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각자 서로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일파만파 계속 커질 걸로 보이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 협박 문제와 관련해서 D 씨가 있어요. 네. 이분은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명 씨와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고요. 네. 이분이 명 씨의 휴대폰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명태균 캐비넷이 나왔습니다. 아. 검찰 캐비넷은 들어봤어도 명태균 캐비넷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사도 굉장히 빨랐고요. 명태균 씨 휴대폰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D 씨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 들었다. 그걸 어떻게 정황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그 공천 즈음, 그러니까 칠불사 회동 즈음에서 그 얘기를 굉장히 여러 군데다가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휴대폰 안에 있는 걸로 책 한 거 쓸 수 있다. 이거 터트리면 다 끝난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도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달라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대통령실에.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당연히 대통령실에 말이 들어간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쯤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씨알이 안 먹힌 거죠. 예. 어떤 본인의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문을 두드린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이는 정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컨대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창원의창에서 김영선 의원이 빠져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그쵸. 누군가가 공천을 받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그 자리에서 창원의창에서 빼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목소리가 네. 어떤 받아들여지지 않는 누군가가 공천의 어떤 허들로 자리 잡고 있었다. 네, 그게 한동훈 대표가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역할을 세게 잘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여하튼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막
설전하고 맞습니다. 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큰 파열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했었죠.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실제로 마쿠에서 명태균 씨 뭐 본인이 자기 때문에 이거 발표를 못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상당한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기자들의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 명태균 캐비넷 안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사실 저희도 그 캐비넷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대한 어떤 취재한 부분은 많은데 네. 좀 검증을 하고 있었어요. 검증 중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도를 조금 빨리 앞당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명태균 씨가 저희 편집국장과 나눈 그 어떤 문자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또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은 사실 별건 아니고 이제 저희 편집국장께서 그 명태균 씨의 입장을 묻는 네.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협박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공개하니까 사실 네. 저희도 더 이상 이 보도를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보도한 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개연성을 밝혀내는 거는 조금 더 아직 검증 중에 있다.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DC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캐비넷 이게 사실은 뭐 휴대폰 명태균 씨의 어떤 부가적인 휴대폰 안에 상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네. 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뭐 문자 그리고 통화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휴대폰인데 그렇죠. 이게 터지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대통령실에 알라고 한호섭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만났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은 다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땠습니까? 통화했을 때 이 두 분의 태도나 맥락이 좀 어떻게 들리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부인을 하셨고, 사실 좀 다른 취재를 할 때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시긴 하셨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건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이 있느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보도의 첫 출발이 텔레그램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여사의, 주고받은 네. 텔레그램 문자 내용에 당신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겨서 뭐 대통령 맞춤형 공약으로 뭐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에 포함된 텔레그램이 있다라고 네. 했는데 명태균 씨는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네. 거고 김영선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뉴스토마토가 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확보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보수층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거 네.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명태균 씨가 계속 뭐 텔레그램 내놓으라고 하는데 본인이 내놓으시면 되죠. 네, 본인이 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런 텔레그램 주고 받은 게 타당한 거냐,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네. 대통령실이 뭐 관련해서 입장을 전혀 안 내놓고 있고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2분 정도 남아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태균 씨가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돼서 지난 작년인가요? 1월부터 이게 네,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인가 이게 그 네. 조사가 됐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9개월 만에 선거법 시효가 되는 10월 10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한 압수수색 아니냐. 예, 뭐 물론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도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서 한 거 아니냐. 네. 적극성이 있는 거냐. 네. 이 가운데 어제 경남 MBC에서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명태균 씨 휴대전화, 대체로 이제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검찰이 포렌식을 해서 최소 며칠 있다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압수 당일 명태균 하루 씨가, 만에. 예,
아니 압수 당일날 네. 당일날 바로 이 돌려받았다는 거고 이 자체로 법 쪽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압수수색 책을 쓰고 있는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당일 반환은 본인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게 그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압수수색을 주변에 최근에도 제 취재원 중에 누군가가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에서 했다가 안 되니까 또 뭐 경찰청 본청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는 압수수색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기자들이 이제 취재하는 거는 수사권 뭐이 없기 때문에 뭐 아름아름 얼마나 발품 팔아서 기사를 쓴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이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창원지검이 특히 어느 정도에서 수사를 할지 그건 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앙코르와트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